많은 아마 국민들은 자, 이재명 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은 아마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될 것이다. 아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당대표에 선출된 이재명 대표를 정밀 폭격합니다. 자, 여러분 본 방송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결국은 선출되었습니다. 이 신임 대표는 28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, 전당대회라고 하죠. 이 당대표 경선에서 77%가 넘는 80%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. 이 박용진 후보는 22.23% 정도 됩니다. 자, 이 후보와 이 대표와 이 박용진 후보의 이 격차는 55.54% 정도가 납니다. 자, 이재명 신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.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. 이번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, 유능하고 강한 정당,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,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. 그 약속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다. 자,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. 자, 이재명은 이어서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. 이걸 누가 믿습니까? 그런 이재명입니까? 아마 이재명이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참 어처구니 없네요. 이 대장동의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이 뻔뻔한 이재명이가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. 자,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이 두 팔을 걷고 돕겠다고 했습니다. 자기의 사법적 리스크도 해결하지 못하고 뭐 국민과 국가를 이재명이가 걱정하는지 이재명의 앞날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. 이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역시 친 이재명계가 장악을 했습니다. 정청래 의원이 25.2%,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. 2위는 이 고민정 19%, 이 3위는 박찬대 14%, 4위는 서영교 14%, 뭐 소수점 차이입니다. 5위는 이 장경태가 약 한 12% 정도 의원이 차지해서 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. 자, 이들 중에 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위는 모조리 친이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.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낙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친문계 송갑석, 고영인 이 두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. 완전히 이 문재인의 어떤 세력들은 낙동강 오리월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친면계로 선출이 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을 했습니다. 당원 80조까지 완전 고쳐가면서 직무 정지가 당하지 않고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당 대표가 되면서 완전한 이 방탄 조끼에서 방탄복까지 완전하게 착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 지난 3월 대선 직전까지 이 친문계가 다수였던 이 민주당의 세력 구도는 이 정권 교체 직후 이 대표의 이 국회의원 당선, 당대표 선출 등을 거치면서 5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.
이 박찬대 의원은 이 대표의 런닝메이트로 뛰었고, 이 정청래, 서영교, 장경태 의원은 친명 후보를 자처를 했습니다. 자, 이 대표는 이제 조만간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도 임명을 할 겁니다. 야권 관계자들은 이 초선인 고민정 의원이 과연 비명의 비명계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많은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3월 대선 직전까지도 이 친문이 판치던 이 민주당은 오간데가 없어졌습니다. 완전한 이 친문계, 문재인 당이라고 했던 이 당이 이 문재인이가 퇴임 후 물러나면서 거의 5개월여 만에 완전한 이재명 당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. 정치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. 아무튼 이 대표는 이날 비서실장으로 이 천준호 의원, 초선의 서울 강북갑입니다. 대변인으로는 박성진 의원, 초선의 서울의 중성동을에 각각 이렇게 내정을 했습니다. 대변인에 이렇게 2명을 내정을 했습니다. 모두가 이 두 사람 모두 친이명계로 분류됩니다. 자, 이 대표는 당에 오래 담은 대의원 중 당에 오래 몸담은 이 대의원 비중도 역시 축소하고 현재 100만 명 정도인 권리당원을 200만 명까지 늘린다는 이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. 무서운 사람입니다. 이 당 관계자는 대의원은 친문이 많지만 앞으로 들어올 권리당원은 친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뭐 일명 개딸들도 있고 완전 민주당이 이 호남을 주축으로 한 그러한 당이 아니라 완전한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이 지금 호남에 많은 또 이 정치인들은 이 지금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의 반발로 이 무산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위한 이 당원 개정도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한 수도권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가 예상 밖으로 이 빠른 복귀는 2년 뒤에 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모조리 이재명 키즈를 영입하겠다는 뜻입니다. 또 결국 문 대통령과는 또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2015년 당대표 선거에 나와 당선되었고 1년 뒤 2016년 총선 때 이 문재인 키즈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. 자, 이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시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문재인 지키기를 위해서 앞장섰던 것을 아마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. 결국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승리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이를 지켜본 이 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있을 수 없는 일이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?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희망적인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,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이재명을 보고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나,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봐야 됩니다. 이재명은, 지금 결국은, 이 법망을 피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은 이 정치의 모든 것을 독식을 하며 결국은 민주당 단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. 싫든 좋든 우리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수없이 봐야 하는 이 끔찍한 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.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는 것은 그의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들입니다.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,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,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깡패 오너인 쌍방울과의 어떤 연관성, 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, 이재명 장남의
도박 및 성매매 의혹, 또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 이 모든 이 범죄 혐의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검찰과 경찰은, 또 윤석열 정부는, 또 마찬가지로 집권당, 지금 혼란의 집권당, 이 그 국민의힘당은 이러한 이 범죄 의혹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명명백백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판받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커다란 사명이고, 또 대선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또 대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처럼 저런 의혹이 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, 여러분? 없는 죄도 사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켰고,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. 이재명은 그 당시에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가 100% 맞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.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, 참으로 끔찍합니다. 오늘 다시금 대한민국 정치의 참담함을 느낍니다. 민주당 당원들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, 그것도 지지율이 80%가 넘는 지지를 보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. 혹여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여러분들, 이재명이가 억울하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